10억을 막 모았어요. 딱 건물을 10억짜리 사러 갔더니 건물이 이제 30억이래. 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1억 투자로 1억 배당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배당으로 먹고 사는 거, 그 방법인데요. 1억을 투자했는데 배당금이 1억이 나온다. 이야,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해? 사실 우리는 배당금이라는 것을 그냥 기업의 이익을 나눠주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그냥 은행 이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배당금을요 2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돌려받은 분도 있고요, 10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배당금으로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가능해? 네, 정말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배당금이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또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돈이죠, 사실은. 경제적 자유.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꿈이 뭐야 그러면은 일하지 않고 사는 거. 그냥 우리가 그 일요일 저녁마다 하는 거 있잖아. 내일은 또 월요일이야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냥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건물 하나만 있어도 내가 이렇게 일 안 하고 살 텐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경제적 자유죠.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일 안 해도 걱정이 없어. 너무 좋아. 근데 이것은요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뭐 입고 싸고 뭐 생활하고 놀러 다니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잖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일단 또박또박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마르지 않는 어떤 화수분 같은 건 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돈을 뽑아 써도 끄떡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돈은 지금 당장 없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그 금액만큼은 계속 써도 상관없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 그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정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일하지 않고 고정 수입 받는 거 뭐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일하지 않고 고정 수입 받는 게 뭐가 있어요? 건물주가 되면 고민이 끝납니다. 오죽하면은 조물주보다 더 높은 곳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건물주가 되면 고민이 끝나요. 그죠? 네. 고민 끝나셨어요. 건물 하나씩 사셔가지고 놀고 먹으시면 되겠네요. 장난 아니야. 돈이 없다. 무슨 돈이요? 건물 살 돈이 없는 거지. 그렇죠. 건물 살 돈이 있으면 누구나 건물 하나 큰 거 지어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 받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럼 경제적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건물을 살 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우리가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돈 모아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혼란이 많이 오더라고요.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딱 사는 거야. 아니면 집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돈을 모아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함정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미 가격은 막 그냥 화살표 2개죠. 하나도 아니에요. 2개로 팍팍팍 튀어 올라갑니다. 네. 허탈해지죠. 열심히 그냥 죽어라고 1억을 모았어. 집 사야지. 그랬더니 집값은 2억이 됐어요. 다시 1억을 또 열심히 모았어요. 2억을 딱 만들어 갔더니 집값은 4억이 됐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건물은 하물며 더 하겠죠. 네. 열심히 10억을 모아. 10억 모을 수 있어요. 네. 10년 또는 한 15년 열심히 돈 안 쓰고 열심히 모아서 10억을 막 모았어요. 딱 건물을 10억짜리 사러 갔더니 건물이 이제 30억이래. 야, 여기에서 오는 그런 붕괴, 이런 멘탈 붕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이게 사실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 레버리지 투자죠. 그것도 여러 군데 이제 해놓고 임대사업을 해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처먹는다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유를 조금 더 쳐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빚이 어느 정도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공실이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으면, 미천이 없으면 무언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건물주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뭐 눈치채셨죠? 주식으로 월세 받으면 돼요. 주식으로 월세를 받자? 이게 뭔 소리야? 주식이라는 것을 하면은 이제 월세가 나온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배당금이 바로 월세예요. 자, 배당금은 뭐 1년에 한 번 받기도 하고요. 1년에 2번 받기도 하죠. 반기 배당, 그 다음에 기말 배당, 또는 이제 4번 받기도 합니다. 네, 중간 배당이 있죠. 기말 배당, 분기 배당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받으면 4번까지도 받습니다. 계속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배당금은 주고 싶을 때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주지는 않고요. 이제 많이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 배당을 계속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배당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금은 이제 월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받은 거를 12로 딱 나눠버리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내가 받았는지가 나오잖아요. 뭐 월세야 좀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받든 6개월에 한 번 받든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식으로 월세 받는다. 그 개념이 바로 배당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도 건물과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꾸준히 성장을 해야지만이 이 배당금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건물 딱 사놨는데 파리가 막 날려. 공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월세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주변에 막 쓰레기장 들어오고요. 막 폐기물 처리장 막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인의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 땅을 샀는데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가 지인의 말만 듣고 그냥 보지도 않고 땅을 샀는데 그게 가봤더니 절벽이더라. 네. 그래서 그게 몇십 년째 그냥 그때 그 가격 그대로 더 떨어졌을지도 몰라. 근데 그 가격 그대로 그렇게 뭐 쓸모도 없이 그냥 절벽에다 뭐 할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요. 이런 거에 투자하게 되면 절대 돈이 안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성장을 하는 이익과 성장성이 담보가 된 주식이어야지만이 배당금이라든지 그런 이익금의 쉐어를 같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건물을 사야 됩니까? 건물을 살 때도 한번 봅시다. 어떤 건물 사야 돼요? 역세권, 재개발. 그쵸? 당연한 얘기예요. 막 역의 근처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막 신도시가 올라온다거나 너무나 좋죠. 이런 건물도 사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실이 날 염려가 없겠죠. 또 월세를 올려받더라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더 크게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은요? 당연히요. 성장성과 수익성, 업황이 호전된다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계속 커져나간다거나 수익성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쪽으로 주식을 사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시세 차익과 배당, 이것을 가끔씩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배당을 받는 것과 시세 차익을 얻는 것,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시세 차익이 생기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월세가 올라가는 부분, 요것을 생각하면은 건물은 안 팔을 거야. 왜? 건물을 팔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월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을 얻는 매매와 배당을 받는 부분,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는 다르다는 개념으로 꼭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자, 배당주의 조건을 일단 볼게요. 배당주의 조건. 첫 번째, 당연히 배당을 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 배당을 안 주는데 배당주라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배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과 성장성이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을 하면서 수익을 계속 내줘야지만이 배당을 나눠줄 수 있거든요. 적자인 기업이 배당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막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영진들이 그냥 자기 배를 불리려고 배당금을 받아간다. 이거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지 주주들한테도 배당을 주는 거고 경영진한테 주는 거거든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경영진들이 이렇게 그 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배당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만 적자인 기업들은 배당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과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주의 조건 두 번째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시가총액이 크면 안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약간 네 우리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뭐 차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계산을 좀 해드릴 텐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절대로 좋은 배당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절대로라는 말은 꼭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주의 조건에서 이 두 가지 수익과 성장성을 포함한 배당이 꼬박꼬박 나오는 주식이어야지만이 배당주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시가총액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두 종목을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네, 한국쇠일석유와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줄 겁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아주 그냥 뭐 배당 그 다음에 성장성 이 부분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었던 그런 종목이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당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삼성전자의 배당을 좀 살펴볼게요. 이게 2008년도 12월 달에 보시면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